같은 산맥을 두고요. 캐나다에서는 로키라고 그러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 국경 쪽으로서 보면은 글레이셔라고 하는데, 글레이셔라는 뜻은, 빙하라는 뜻이에요. 워낙에 산세가 험하고, 높아가지고, 이제 눈이 잘 녹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면은 눈도 보이고 꽃도 보이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완전 정말 비경이라고 유명한 곳이 이제 그린에일 호수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도전을 했어요. 근데 완전 거기는 산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밀림 같은 숲길을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 어쨌든 길이 잘 닦여 있어서 그렇게 이제 사람들 졸졸 따라가면 되니까. 하지만 왠지 곰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밀림이었어요. 예,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이제 배가 호수 그쪽 그린힐 호수까지 가는 쪽에 배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니 이 웬 배? 어쨌든 돈도 안 주고 탔어요. 알고 보니까 이제 저기 멀리 바다가 보이는 호텔 쪽에서 이렇게 호텔 손님들한테 제공하는 배였어요. 하여튼 뭐 운이 좋게도 일단 배를 탔어요. 타고는 한참 가다가 이제 내렸죠. 내려서 또 조금 걸어서 쭉 들어가니까 야 완전히 그 첩첩산 중에 있잖아요. 예, 곰들이 사는 혹은 버팔로가 사는 예, 그쪽에서 그쪽에 숨겨진 정말 아름다운 왜 비경이라 했나 알겠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산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이렇게 쭉 둘러싸여 있는 한쪽에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날씨가 시시각각 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그린이 좀 보였다가 이제 안 보였다가 하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사진으로 보는 거랑 실제로 보는 거랑 이제 완전히 이제 틀리죠. 사람들은 사진이 아름답다고 하지만은 이쪽 배경 같은 경우에는 사진 다 찾아봐도 실제로 내가 본 그 이제 완전 스펙타클 하면서도 고요한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그 깊은 산 속에 완전 호수가 쫙 펼쳐져 있는데 그냥 호수가 있으면서 저쪽으로 이제 산이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이제 산이 이렇게 보이니까 이쪽은 좀 약간 다른 곳인데 이렇게 이제 멀리서 이렇게 산이 보이면서 이렇게 이제 호수가 잔잔하게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작은 물줄기인데요. 그 구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여기가 비경이라 했구나 여기를. 사실 가는 데마다 너무나 아름다워서 비경이 뭐 그렇게 대단하나 생각했는데 이거는 상상을 좀 초월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1시간을 배를 타고 그 다음에 걸어서 또 배를 타고 또 걸어서 오는 곳이니까 완전 숨겨진 곳이죠. 그리고 시시각각으로 날씨가 변하다 보니까 왠지 햇살이 잠깐 들면은 좀 평화롭다가 갑자기 또 바람이 확 불고 뭔가 그냥 바람도 아니고 차가운 바람이 8월달에 그러니까 조금 걱정스럽기도 하죠. 왜냐면 여기서 또 뭐 짐승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아름다움에 배 타고 온 사람들이 함께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그런 쪽의 걱정은 이제 좀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긴 했어요. 햇살이 많이 도와준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거기서 다시 또 이제 배를 타고 걸어서 나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느낀 건 뭐냐면 배가 사람들이 뭐 걸어오는 사람 이제 배 타고 온 사람이 이렇게 좀 섞여 있었는 거예요. 그 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제 인원이 초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날씨는 계속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많아가지고 다 못하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갑자기 그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이 싹 어디로 사라지고 없고요. 그냥 그래도 여전히 예쁜데 그래도 여전히 예뻤어요. 왜냐면은 배가 있는 곳이긴 하지만은 풍경은 이렇게 예뻤어요. 그랬는데 두려웠어요. 두려우면서 그 아름다움이 나중에 여기서 만약에 계속 배를 못 타고 가면은 내가 이제 곰을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계속 그 곰 조심하라는 팻말은 온통 있거든요. 사람들도 또 곰을 혹시나 만나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이제 해결하는가 해갖고 뭐 여러 가지 장비들을 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앞에 졸졸졸 따라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있었는데 배가 갑자기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두려움이 싹 엄습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그 다음 배가 언제 오니까 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나중 배는 놓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아무리 그 아름다운 비경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나중에 배가 올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은 내가 곰에게 뭐 이렇게 공격당해가지고 죽을 수도 이제 있는 거니까 나는 곰을 나중에 이제 물리칠 때를 위한 무슨 장비 같은 걸 하나도 구입을 안 했거든요. 그랬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딱 그 오버랩 되는 생각이 뭐냐면은 하도 이제 이재명 도지사님의 어떤 정책에 중독돼 있다 보니까 복지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복지라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가지고 막 자살이 완전히 여기저기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폭력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기본적인 나의 마지막 보루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은 너무너무 두려워서 두려움 속에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나중에 배가 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앞에서 경험했던 그런 모든 아름다움은 공포로 변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탁 드는 겁니다. 오 마이 갓. 다행스럽게도 이제 나중에 배가 왔고 남아있는 사람이 다 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도지사님이 지금 얘기하는 복지 정책, 이것은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보루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 개발도상국에서 그냥 마구 성장하는 그런 시기를 지났기 때문에, 예, 그리고 심각한 양극화 시대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실행돼야 된다 생각해요. 근데 아직도 그 고도 성장의 어떤 꿈에서 못 태어나고 있는 그 박사모류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등에 업고 있는 자한당, 그 망국당의 어떤 미래 비전 같은 것은 거짓이에요. 완전히 허망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에 있는 사람들을 속이는 짓이죠.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해남에 있는 군수, 그러니까 전라도 해남 군수인데 민형관, 예, 이분께서 너무 멋진 정책을 내놓으셨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민주평화당 소속이에요. 역시 그래도 민주평화당, 진보당이 좋잖아요, 확실하게.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전국에서 최초로 농민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60만 원을, 연 60만 원 많진 않지만은 시작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멋진 정책이다. 이것을 받아들이다니, 야, 진짜 기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다 해서 이제 사람들은 한 명 한 명 다 모두가 다 자기의 삶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자기에 대한 사랑을 멋있게 성화시킬 수 있으려면은 나중에 내가 타고 갈 배가 없네 하는 그런 공포스러움, 그런 쪽으로 이렇게 나의 삶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역시 그래도 정신적인 문제가 제일 큰 거거든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공격적으로 변할 수도 있고 늘 불만 속에 살 수가 있는 거죠. 혹시 뭐 또 자살을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서로 간에 아름다움은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야, 이러면서 이제 같이 뭐 막걸리도 한잔하고 이런 거 너무 좋잖아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가장 어울리는 복지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형관 해남 군수님의 이 멋진 결정에 대해서 진짜 큰 박수를 보내드린다. 예. 이재명 도지사님이 복지 천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예.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대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상정, 그래도 역시 이제 멋진 곳은 진보당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심상정 이분이 얘기했어요. 상위 1% 근로소득이 6억 6천, 그리고 또 무슨 배당 소득 이래 합치면 8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위 10%는 완전히 바닥을 쳐가지고 상위 1%하고 하위 10%를 계산을 해보면은 그 돈의 차이가 1,000배라는 겁니다. 1,000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사람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러가지고 나라가 더욱더 위태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상정이 일갈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된다. 지금 물론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그럴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실행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 주권자들이 지켜보면서 우리가 안전하게 이 나라에 살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손학규 그다음에 이준석 이 두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바른 미래당, 저는 모든 당이 다 좋은, 결국은 주권자를 위한 일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들마다 다 저는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만국당, 자한당보다는 바미당이 좀 낫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손학규하고 이준석 이 두 사람을 조금 눈여겨보고 있어요. 일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대표로는 손학규 이분이 이제 뽑혔는데, 저는 이번에 이제 그 도지사 선거할 때 김영환 같은 저런 정말 쪼잔하고 능력 없는 사람에게 10억 이상 돈을 갖다 부어가지고 경기도지사에 도전을 해보라고 했다는 것이, 그게 손학규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 너무나 이상해서 이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제 바람이 있다면은 이 걱정보다는 오히려 더 좋은 사람이어서 일을 잘 풀어나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주권자 입장에서 법안도 내고 같이 뭐 싸움을 해도 주권자 입장에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1%를 위한 그런 정책은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이준석은 젊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좋은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머릿속에 가능성이 충분한데요. 보수당에서도 이런 좋은 사람이 나올 수 있다. 그런 것을 이준석은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항상 지켜본다. 지켜볼 뿐이라는 거예요. 어떤 보수당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걱정스러운 사람이면서 동시에 그러나 이제 젊기 때문에 이 나라의 문제거리를 진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사람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와중에 이 만국당, 자한당 이 패거리들이 이제 슬슬 몸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좀 떨어졌는데, 문재인하고 무조건 각을 세우면은, 사람들이 나를 뽑아주겠지 하면서 이제 기대감에 찬 사람들이겠죠.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착각이 참 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홍준표 이러면은 경남도지사를 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무료급식을 하고 있었는데 무료급식을 다 폐지시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인간인가요? 지금 우리나라가 양극화가 심해가지고 돈이 남아 도는 사람들은 음식을 막 갖다 버리고 있는 입장이지만, 그 반대 쪽에 있는 사람들은 두 명이 같이 일을 해도 애 공부시키기가 너무너무 피곤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무료 급식 그거 가지고 폐지를 하고 그러나요? 정말로 덜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또 경남 기업의 그 회장이 이제 정치꾼들한테 돈 막 갖다 먹였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이 사람이 홍준표한테 미래를 뭐 받는지 어쨌든지 이제 자기 경남 기업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좀 키워보려고 이제 1억을 줬다는 겁니다. 그거를 유서에다가 남긴 거예요. 그랬는데 자기는 안 받았다고 딱 잡아떼가지고, 이제 법적으로 완전 감옥에 들어갈 뻔 했었는데, 어떻게 된 판인지 하여튼 이 사람 살아남았어요. 이 사람은 내가 볼 때는 부패쟁이 중에서 최고예요. 부패쟁이 중에서 최고 부패한, 인간이에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완전히, 주권자가 응징해야 될 사람인데 또 이제 삐질삐질 나오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지 이러면서 지금 뭐 아무리 뭐 김병준 데려다 놔도 힘을 쓰냐? 내가 있는 게 최고다 이러면서 이제 또 나오는 겁니다. 주권자들이 이런 사람 용서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두 번째로 또 이제 몸 푸는 사람이 황교안. 이 사람 정말 허세가 쩔어 완전. 박근혜가 탄핵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뭐 했나요? 대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박근혜 대행하고 있다면서 시계를 갖다가 찍어가지고 막 돌린 거예요. 이 사람 속은 뭔가요? 박근혜 대신에 대통령 자기가 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대통령이 같은 당에 있는 대통령이 총리가 박근혜가 그 감옥 갔는데 자기 좋다고 시계 찍어 돌리나요, 세상에. 이 사람은 정말 허세 말도 못해요. 그러면서
내가 볼 때는 완전히 이제 FM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사람은 지혜가 없고 그냥 달달달 외워가지고 공부한 사람 같아요. 어쨌든 진짜 지혜가 없는, 지혜 쪽으로는 완전히 돌머리다, 돌대가리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 절대로 안 돼요. 허세 쩔어요, 완전. 이 사람이야말로 1%의 어떤 부패한 그러니까 재벌 족벌 체제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사람이기 때문에 큰일 날 사람이죠. 예, 황교안. 예, 그 다음에 이제 김무성은 또 누군가요? 마약 사위 아닌가요? 예, 마약하는 집안은 볼장 다 본 겁니다. 사실 말이지. 예, 그런 사람들은 이제 돈의 맛, 부패할지언정 돈이 많은 게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나라가 썩습니다. 썩어요. 예. 그게 지금까지 이명박 박근혜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그것의 최정점에 있었던 사람이 김무성이라는 사람이에요. 또 머리는 얼마나 또 내가 볼 때 나쁜지.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머리 나쁜 건 황교안보다 더 한 것 같아요. 예. No look pass.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 여행 가방 획 그냥 굴려가지고 이제 자기 보좌관들이 들게 만들고. 이 사람 완전히 내가 볼 때는 완전히 진짜 돌대가리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 자한당 사람들은 금방금방 뭘 잊어먹는가 봐요. 옛날에 옛날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때 정책 내놓는 것마다 내가 볼 때는 얼마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비상식적인지. 그래서 나는 정치가 이렇게 비상식적인 것은 당연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다니까요. 그것도 너무 긴 세월 아닙니까? 자그마치 10년을 그랬잖아요. 그런데 비해서는 지금은 그래도 좀 상식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상식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명박근혜 시대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건 분명하다 생각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더 좋은 사람을 뽑아서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큰 열망이 있죠. 그래서 이제 지지자들의 입장이 다 틀린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말 중에서 서울 가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이제 걸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고, 또 이제 배는 안 되죠. 자동차를 몰고 갈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하지만 일단 서울 가는 것 그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제 입장을 떠나서 이제 먼저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모든 문제가 다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지사님의 어떤 정치 스펙트럼도 이제 꽤 넓어졌죠. 그래서 이제 좌도 있고 우도 있고 중도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확실하게 선명한 거는 좌하고 우가 선명하죠. 근데 저는 이재명 시장님이 있는 어떤 그런 나라가 너무 이렇게 지금 현재와 비교했을 때는 완전히 비교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뉴딜 정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미국이 아르헨티나 지금 되게 못 살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어떤가요? 그때 그 당시에는 미국이 더 후지다, 더 못하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거든요. 그랬었는데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뉴딜 정책, 그러니까 중간에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이 부패한 기업과 그 다음에 이제 완전 그 극한으로 몰린 노동자가 있잖아요. 그럼 중간에 끼어드는 거예요. 정부가 그렇게 해가지고 복지 정책도 펼치고, 그 다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전부 다 그렇게 힘들었지만 바꾼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배가 없다. 나중에 내가 타고 돌아갈 배가 없네. 그래서 곰한테 공격당해서 죽을 수도 있겠네.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돌아갈 배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복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간에 정말 미국 사람들 인사 잘하거든요. 우리 한국에서는 제가 등산할 때는 수고하십니다, 이제 안녕하세요 인사 한 적 있어요. 근데 일반 이제 길거리에서 인사하고 그런 건 없죠. 굉장히 저기에 가득 차고 언제 내 뒤통수를 칠 줄 모른다 하는 아주 그런 불안한 기류들이 꽤 많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고 공공장소에 가더라도 내가 먼저 팍 가야지, 이런 게 많잖아요. 안 그러면 손해 본다 이런 거. 그런데 돌아갈 배가 있다.
그죠? 기본적인 이재명 복지천사의 복지가 펼쳐진다면은 분명히 사람들은 선진국 사람들처럼 이렇게 서로에게 웃으면서 인사를 나누는 그런 날이 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전부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좌도 우도 중도도 모두 다 중요하다. 결국은 이재명 어떤 호라는 배를 띄우는 것, 그것이 최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화이팅! 바이!